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교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사교육 7번째 시간이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사랑과 만남의 기술에 이어서 우리가 반 아이들을 대할 때 반목회 차원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가실 때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가 옹이하여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산 아래 쭉 주님 곁에 앉아서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또 하나의 사역이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권면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시기도 했던 그런 소그룹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한번 소개하도록 할까요? 김춘수님, 우리 잘 아시는 시인인데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알더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나와 너,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있는 이 모습,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소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은 이름 그대로 작은 그룹을 의미하게 되겠죠. 학자들이 정의합니다. 소그룹 무엇일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으로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연합된 사람들의 묶음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대강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온다면 이런 8가지 그 특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모이는 농구를 하거나 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소그룹은 얼굴을 맞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인원을 이야기할 때 3명에서 10명에 이르는,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반 아이들을 이렇게 모을 때 대부분 6명에서 10명 그런 선을 갖죠. 3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얘기죠.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느냐, 목적을 확인하자 하는 작업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함께 모여서 그냥 즐겁게 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8가지의 소그룹의 정의를 우리 교회학교에 적용을 시켜 나가면 우리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이 속성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소그룹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몇 가지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그룹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학교의 교육 방법론을 얘기한다면 예배를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설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과로 표현되는 이 단위, 이 반단위의 그런 학습 활동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죠. 참여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자기가 참여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협력의 기술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실제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느끼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둘, 셋이 모여서 배가 되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도, 지식도, 또 신령한 은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죠.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 성장의 측면에서 그룹을 통한 교육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이게 교육에서는 개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신앙 성장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강의식보다는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만들어지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적용이 강조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신앙을 공유해주는 그런 활동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고립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립이 되겠죠. 영적으로 고립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단위의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소그룹은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 전파. 흔히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디다케,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이노니아에서 교제. 그리고 네 번째 디아코니아에서 봉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으로 되어지게 된다면 아마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예배 행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또 이런 네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찾아오게 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게 될까? 속으로 찾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제를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교육에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이렇게 전화를 거죠. 얘 누구야? 잘 있었니? 교회에서 보자. 그럼 내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마음,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아이들이 교회 올 리가 없겠죠. 친구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교회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장, 성숙,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장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면 분명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못하는 것을 잘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모임을 중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모임 속에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다. 참여하는 봉사가 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저기에 가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정도를 더 나가서 내가 저기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해서 함께 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자기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병원에 왜 가죠? 좋아서 갑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내 아픔을 치료해야 되니까. 상담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교 올 때도 저희 가면 내가 뭔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반목회를 해나갈 때 교사로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와서 교절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11시 또는 9시에 우리 예배가 있다 하면 그 전에 모이는 모임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고 난 다음에 모임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반별 친목회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문학의 방, 아니면 수련회. 문학의 방을 하고 나면 우리가 뷔페식으로 함께 먹는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수련회를 할 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내용들을 갖는 겁니다. 이때는 먹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별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자. 성경을 일독을 하자. 또 성경을 암송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공과가 있으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자 하는 계획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 교회 청소를 한다, 아니면 고아원을 방문한다, 아니면 뭐 장애 시설을 우리가 가서 뭐 도움을 준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는 것도 교회 안도 될 수 있고 교회 밖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가 뭘까요? 개인적인 필요. 그게 아마 상담일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 또는 학교 문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각 개인적인 필요가 되는데, 진로지도 또는 학습지도. 과연 저 아이에게 무엇이 문제가 해가지고 공동으로 집단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개인을 불러서 도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종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적을 진설하게 되는 그런 서로 함께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서식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뭐 사명선언문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부 1학년 일반 회집 목적과 목표.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형 기관인 고등부의 원만한 활동과 우리 반의 균형 잡힌 신앙 활동을 위해서 매주 1회씩 만나서 아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갖게 되는 서약서 안에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시간 배정.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역할 분담.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 성장에 대한 것, 참여에 대한 것, 필요에 대한 것.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말씀 이해와 신앙 체험을 나눈다. 개인적인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한다. 주중에 서로에게 1회 이상 연락을 한다. 문자나 메일이나 전화나 편지로 한다. 그 다음에 편지 노트를 함께 공유한다. 월 1회의 필요에 따라서 문화활동을 한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장을 갈 수도 있겠고, 식당에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식당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아이들은 주로 롯데리아 아니면 피자헛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 성경 공부 교재를 철저히 공부한다. 두 번째, 성경 암송 99조를 한다. 2003년에 성경을 일독한다.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올린다. 그 다음에 매월 1회 저랑 같이 공부할 경우는 기도의 하루를 공부하게 되는데, 기도의 하루를 한다. 또는 개인 간증문을 작성하게 한다. 또는 전도하게 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봉사와 이제 참여 활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매월 1회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청소한다. 우리가 예배드린 처소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 식당을 청소한다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인근의 꿈나무집, 저희는 이제 꿈나무집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거든요. 꿈나무집을 방문합니다. 거기 가면은 청소도 하고 아이들 씻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밥을 먹여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지체 장애자이기 때문에 옆에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학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함께 가서 안내도 보고
급식을 서빙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 문제를 상담을 한다. 두 번째, 진로를 상담하고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학업을 위해서 지도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함께하는 서약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하죠. 우리는 매주 오전 9시에 어디에서 모인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약서를 작성할 때 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알리기, 그 다음에 기록하기,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역할을 쭉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해나가서 어떤 순차적인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의 구심점과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의 기쁨이 넘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소그룹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하나 해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인생의 경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우선하는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살아왔던 삶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인생의 경력이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욕구라는 거죠.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주어진 순간에 어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목표에 따라서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약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자 하는 것이 있으면 와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 일이 되지 않죠. 사실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간다 비전 트립으로. 그럼 그걸 위해서 모읍니다. 돈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훈련해 나가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신앙의 성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약서를 통해서 목표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문제점들을 갖고서 그걸 드러내고 해결되고 하는 것이 소그룹을 잘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내놓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면서 그룹이 어떤 다양하게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영역에서 서약서에 표현된 그런 네 가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 사랑의 기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드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카드를 작성하는 노력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 노트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편지 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트를 써가지고 자기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노트는 돌아오면서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얘기를 쓰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노트를 놔두고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어떤 대상을 정하죠. 누구에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놓으면 본인이 받아가지고 답장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구에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받아서 답장을 쓰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과로서 모이게 될 때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엔 아이스 브레이크에 대해서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모였을 때 단순하게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퀴즈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퀴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맞출지 모르겠네요. 우리 비행기 가운데 F-15가 있습니다. F-15보다 성능이 좀 약하지만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정확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F로 시작되는 건데 F킬러라고 합니다. 자, 울산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인데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여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피구 아시죠? 이거 공을 던지면 피하는 겁니다. 받으면 또 던질 수 있고.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금을 밟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가면을 쓰고 합니다. 고양이를 가면을 쓰면 야옹합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가면을 쓰면 우리는 멍멍합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가면을 쓸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놓을까요? 오징어 가면을 썼을 때. 이건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청년들 알 수 있겠죠? 자, 오징어 가면을 썼으면 함사세요 갈 겁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게 있습니다. 누룽지가 있죠.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밥이 갈색이다. 밥이 브라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사갔는데 떡볶이를 사갈 때 항상 오뎅을 사갑니다. 물론 거기에 순대도 있고 또 간도 있지만요. 자, 오뎅을 5글자로 이렇게 늘리면 뭐가 될까요? 오뎅은 2글자인데 오뎅을 5글자로 늘리면 댕댕댕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댕댕댕댕댕 그렇죠? 오뎅이니까 오뎅을 늘리면 그렇죠. 우리 그 사투리 가지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학교가 있으면 거기 유사하게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교의 차이는 뭘까요? 모르시죠?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요. 학교는 댕기는 곳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두세 개 가지고 아이들을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는 흔히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마음 열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살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뜻한 얘기를 함께 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으로 반해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용납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과와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과가 있으면 30분 있을 때 앞에 부분에 하고 이렇게 갖는 것, 그 다음에 뒷부분에 마무리할 때 쓰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전통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첫째 주에는 공과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공과를 하면서 이때는 또 저걸 하더군요. 특강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강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공과를 나가는데 한 선생님이 한꺼번에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만 수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잔뜩 준비합니다. 영상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혼자 하시면 다른 선생님들 좀 놓으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도 하죠. 이런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아이스 브레이크가 포함될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이 앞에 부분에서 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쓸까? 하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느냐? 지난주는 보낸 거에서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상치되는 것들을 적습니다. 산책로가 있으면 뒷골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화창한 햇빛이 있으면 폭풍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왕이 된 하루가 있으면 신하라기보다는 눈치 보는 하루,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쭉 미리 종이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상쾌한 산책로와 그 다음에 뒷골목에 쫓기는 그런 악몽이 있는데 여기 난 어느 정도냐?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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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날씨가 화창한 햇빛이었느냐? 아니면은 폭풍 몰아치는 곳이었느냐? 그래서 각자가 표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표시를 쫙 하고
그다음 그걸 본 다음에 한번 설명해봐라. 왜 그렇게 됐지?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을 또 표현해 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별명,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준비 없이 그냥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쓰게 합니다. 내 별명은 무엇이냐. 근데 별명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애칭, 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강조를 줘서 꽃으로만 하자, 아니면 예쁜 동물로만 하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집단 상담에 훈련 받으면서 하는 얘기였는데, 각자의 별명을 써라 해서 쭉 돌아오면서 별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자기 별명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자기는 쓰레기통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점잖으신 교수님이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요? 이게 다 궁금해했는데 교수님 그래요. 제가 왜 쓰레기통일 아십니까? 궁금하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대학에서 상담실에 앉아 계시면은 학생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걱정심을 내어놓죠. 구겨진 얼굴로 와가지고 걱정심을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짐을 내려놨으니까 활짝 갠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활짝 핀 얼굴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받아주는데 그게 참 보람되고 귀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참 멋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애칭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깜깜한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등대가 필요하잖아요. 청소년은 식기가 어두우니까. 근데 등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전사님, 아니면 부모님을 돕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애칭을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어떤 가능성과 그 다음에 삶의 어떤 그 목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뭐 꽃을 하게 된다면 나는 장미다, 나는 튤립이다, 나는 호박꽃이다, 뭐 등등이 나오겠고, 어떤 친구는 그러더니 자기 애칭이 뭐냐 그랬더니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백살공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은 공주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얘기 속에서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들려줬던 얘기, 거기에 대한 느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들을 우리 해볼 수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핌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지난주의 날씨, 지난주에 나의 날씨는 뭐뭐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약간의 구름이 약 30% 껴있는 그런 날씨였다.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오늘 밤 다시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 후 차차 포근해질 것이다. 폭염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찍죠.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넣죠. 1, 2 또는 3.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드러내죠. 나는 참 이게 하루가 좋았다. 일주일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걸 생각한다. 나는 사실은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삶을 드러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속으로 만나서 과연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오는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였죠. 첫째, 만남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함께 놀고 먹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매주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분명 도전을 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외치기라도 하는 겁니다. 난 이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결단까지 가면 더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매주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격주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활동을 함께 해주는 것. 네 번째, 각 개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공동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또 하나 공부와 더불어서 아이스 브레이크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면 기뻐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하는 것. 그렇게 준비가 되어질 때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를 만난 아이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